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한 대형 의료기관에서 내분비내과 및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김태영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노년기에 원치 않는 동반자, 바로 골다공증에 대해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질병은 대개 통증이나 명확한 증상 없이 찾아와 안타깝게도 골절이라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은 노화의 운명이 아니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튼튼한 뼈를 유지하고 어르신들께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정보는 최신 의학 지식 세계보건기구 WHO를 포함한 전 세계 권위 있는 의료기관들의 임상 지침, 그리고 노년기 골다공증 환자를 돌본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골다공증에 대해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의 뼈는 단단한 돌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건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뼈는 분해되고 일생 동안 새로운 뼈로 대체됩니다. 이 과정을 뼈 재형성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뼈 밀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한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과정보다 오래된 뼈를 파괴하는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뼈의 미네랄 밀도, 주로 칼슘과 뼈 구조가 감소합니다. 뼈는 더 많은 구멍이 생기고 벽이 얇아져 건강한 스펀지보다 더 다공성이고 약해집니다. 뼈 밀도가 감소하고 구조가 약해진 상태를 골다공증 오스토포로시스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매우 부서지기 쉽고 약한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골절을 일으키지 않는 충격, 골다공증성 골절 또는 취약성 골절이라고 함. 노년층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급성 또는 만성 요통, 신장 감소 및 척추 변형 구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대퇴골목, 이는 노년층에서 특히 위험한 골절 부위이며 종종 간단한 낙상 후 발생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대개 수술이 필요하며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하고 독립적인 보행 능력을 잃게 하며 사망 위험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손목대개 환자가 넘어져 손으로 땅을 짚을 때 발생합니다. 상완골팔, 윗부분 골반. 왜 노년층, 특히 여성에게 골다공증이 흔할까요? 노년층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나이 새로운 뼈 생성 과정이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는 반면 뼈 파괴 과정은 계속됩니다. 성호르몬 감소,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빠른 골 소실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여성의 에스트로겐 감소보다 느립니다. 칼슘 및 비타민 D 흡수, 불량 나이가 들면서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과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 햇빛 노출 시 이 감소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좌식 생활, 습관 신체 활동, 특히 체중 부하 운동 걷기, 가볍게 뛰기은 뼈 생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은 활동량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 뼈가 약해지는 데 기여합니다. 불충분한 영양 섭취 많은 어르신들이 잘 먹지 못해 뼈에 필요한 칼슘, 비타민 D 및 기타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만성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 신장질환, 소화기 질환, 영양흡수, 장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일부 질환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 사용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 장기 사용, 일부 항간질제, 항근고제 전립선암 또는 유방암 치료제는 골 소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 및 과도한 음주, 이러한 습관은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고 마른 체형 골격이 작은 사람은 처음 뼈 질량이 낮아 골 소실이 발생했을 때 골다공증에 걸리기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안지연 어르신은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진 후 손목 골절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50세에 폐경을 맞았고 우유를 마시지 않았으며 햇볕을 거의 쬐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사례는 골다공증과 취약성 골절로 이어진 여러 위험 요인의 조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골다공증이 침묵의 뼈 도둑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골다공증은 뼈가 너무 약해져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척추 압박 골절이 서서히 진행되어 처음에는 둔한 요통만 유발하거나 신장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허리가 눈에 띄게 굽어진 후에야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특히 폐경 후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또는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골다공증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진단. 현재 골다공증 진단의 황금 표준이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 덱사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입니다. 덱사 검사에는 매우 낮은 방사선량을 사용하는 특수 X선 기술로 허리 척추와 대퇴골목과 같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흔히 발생하는 주요 부위의 뼈 미네랄 밀도를 측정합니다. 덱사 결과는 젊고 건강한 사람의 골밀도 T점수와 동일 연령 및 성별의 사람들의 골밀도 Z점수와 비교됩니다. 의사는 T점수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 골밀도가 정상보다 낮지만 골다공증 수준은 아님을 진단할 것입니다. 병력 청취 및 신체 검진 의사는 위험 요인 골절 병력,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및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혈액 및 소변 검사, 다른 원인으로 인한 골소실, 부갑상선 문제, 신장 문제를 배제하고 혈중 칼슘 및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뼈 건강 유지를 위한 열쇠.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의 주요 목표는 골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요소를 결합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뼈를 위한 영양식단 영양은 뼈 질량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일 칼슘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권장 필요량 여러 보건기구에 따르면 노년층 여성 50세 이상, 남성 70세 이상은 하루에 약 1000-12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 공급원 우유 및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은칼슘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짙은 IP채소, 시금치 청경차에 두부 황산칼슘으로 제조된 통조림 정어리 및 연어뼈째 먹는 아몬드 칼슘 강화, 오렌지 주스 등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 식단으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의사는 칼슘 보충제 복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D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 칼슘을 뼈에 결합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또한 근육 강화 및 균형 감각 개선에 도움이 되어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비타민 D 공급원 주요 공급원은 햇빛 노출 시 피부에서 합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에서는 이 능력이 감소하고 일광 화상 피부암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수의 식품에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간. 많은 식품이 비타민 D로 강화됩니다. 우유, 오렌지 주스, 시리얼. 비타민 D 보충, 많은 어르신들. 특히 햇빛 노출이 적거나 고위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이 종종 필요합니다.
노년층에 대한 일반적인 권장 용량은 하루 800, 2000 IU이지만 의사는 혈중 비타민 D 농도 검사 결과에 따라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뼈 구조와 근육에 필수적입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저지방, 우유, 콩류와 같은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기타 영양소, 비타민 K, 마그네슘, 아연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 잡힌 다양한 식단은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76세 강구진 어르신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어르신에게 매일 요구르트 섭취와 칼슘 및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마시도록 권고했으며 외부 활동이 적고 집에서 주로 지내는 어르신에게 칼슘 및 비타민 D 보충제를 추가로 처방했습니다. 활동적이고 안전한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은 튼튼한 뼈의 절친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 비벼와 근육이 중력에 저항하여 일해야 하는 운동 유형입니다. 이러한 압력은 뼈 생성을 자극합니다. 예시 걷기, 가벼운 조깅 관절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점프 적합하다면 춤계단 오르기, 태극권 요가, 안전한 자세로 목표 일주일에 대부분의 날 하루 최소 30분 이상 체중 부하 운동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근력 강화 운동, 스트렝스 트레이닝, 가벼운 아령 저항 밴드 또는 자신의 체중을 사용하여 근육을 강화합니다. 강한 근육은 뼈를 지지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 가벼운 아령 들기, 체육관의 웨이트 머신 사용 지도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 의자에서 가볍게 앉았다 일어서기. 목표 일주일에 2, 3회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운동 세션 사이에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균형 개선 운동,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시 태극권 요가 한발서기, 처음에는 지지대 사용 직선 위 걷기. 목표 매일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균형 운동을 합니다. 가정 내 낙상 예방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바닥의 장애물, 제거 카펫 전선. 계단과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집안을 밝게 유지. 안정적인 신발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 착용. 젖거나 미끄러운 표면에서 이동 시 주의. 정기적인 시력 검사 및 올바른 안경 착용. 어지러움이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사와 상담. 금연 및 과도한 음주 제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골밀도를 감소시키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적정 체중 유지, 저체중 BMI 18.5 미만은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적절한 햇볕 쬐기 일은 아침 9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순한 햇살 아래서 하루 10-15분 정도 야외 활동은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광 화상은 피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필요한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거나 특히 중증 골다공증 취약성 골절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의사는 향후 골절 위험을 줄이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골다공증 정도에 따라 전문의의 진찰과 구체적인 지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약물 그룹 비스포스포네이트, 가장 흔한 약물 그룹으로 뼈 파괴 과정을 늦추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매일 매주, 매월 경구 복용 또는 매년 정맥 주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데노스맙 6개월에 한 번 피하 주사하는 약물로 뼈 파괴 과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랄록시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의 일종으로 뼈에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주어 폐경 후 여성의 척추 압박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리파라타이드, 아발로파라타이드, 매일 주사하는 약물로 새로운 뼈 생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매우 심한 골다공증 환자 또는 여러 번 골절을 경험한 환자에게 주로 처방됩니다.
로모소주만 매월 주사하는 약물로 뼈 생성을 늘리고 뼈 파괴를 줄이는 이중 작용을 합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 HRT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고려될 수 있으나 HRT의 다른 이점과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준수 의사가 지시한 대로 약을 정확한 용량, 올바른 방법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을 경험하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기적인 재진 의사와의 정기적인 진료 약속은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골밀도를 재검사하며 대개 약물 치료 후 1, 2년 후 필요에 따라 치료 계획을 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5세 박서연 어르신은 고관절 골절을 겪고 중증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수술 후 어르신은 매년 주사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동시에 의사와 물리치료사로부터 재활 및 낙상 예방 운동 지도를 받았습니다. 맺은 말 적극적인 운동 즐겁고 건강한 삶의 주체되기.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골다공증은 노년기에 흔한 건강 문제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 및 치료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는 뼈를 골절로부터 보호하고 움직임 능력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 관리를 집 관리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정기적이고 올바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특히 체중 부하 및 균형 운동 담배와 술을 멀리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은 어르신들의 뼈라는 집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튼튼한 벽돌입니다.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적인 치료 방법과 의료진의 지원으로 뼈 소실 과정을 상당히 늦추고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를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재진을 받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뼈 상태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하십시오.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뼈를 보호하고 독립성을 보호하며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호하십시오.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튼튼한 뼈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존경을 담아 김태영 의사.